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겸임하고 있는데 방송사법, 국회법에 따라서 신속히 매듭 짓겠다. 국민들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시 또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해서 무한 반복의 궤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신임 대표가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방송사법 반대하겠죠? 당연히 뭐 사실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한동훈 후보가 뭐 들어서서 새로운 고려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지난 그 대표들이나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꾀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무한정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뭔가 이렇게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재량이라는 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법안을 뭔가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실에 그런 거부권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치력이 굉장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임 한동훈 대표에게 최혜병 특검법 찬성 표결 당론으로 정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고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그 법 수정안, 소위 얘기하는 한동훈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튼 특검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원내 전략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여당의 반응을 보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좀 힘을 얻게 되면 특검 추천안을 이제 대법원장 혹은 뭐 원래 지난 21대 국회 안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가지고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성공한 특검이 되려면 그동안 대법원장이거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을 경우에 성공보다는 실패한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검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이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와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특검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어차피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그 특검의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선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사의 난이도가 사실 중요한데 그 최혜병 수사해야 의혹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수사는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검을 추천을 누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그 난이도에 비춰볼 때 특검이라는 게 제3자가 추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상적인 법안에 담겨 있는 수사 인력이라든가 규모나 기간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3자 특검법을 받아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의 무한 반복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재의결되면 또 무산이 되고 다시 또 법안을 내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검찰 개혁 법안도 이런 거 다 안 될 거다. 공소청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3년 남은 임기 안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 이것은 더 심각해질 거고 여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한동훈 신임 대표인데 그가 미래 권력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여지를 두면서 협치를 할지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근데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전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 쪽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내가 제3자 특검안을 내니까 적진이 분열되지 않느냐.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내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생각 말고 진짜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도 상당히 좀 지금 뭐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뭐 변화가 좀 보이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독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최고위원 선거 자체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친명 일색이라고 해가지고 흥행이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레이스가 재밌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다선 의원이었던 김민석 그
그 의원에 뭔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입성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정봉주 그 원외에 있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게 되면서 굉장히 경쟁에 주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순서 정해준 대로 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것, 당심이라는 거는 옛날에 뭐 이동전화 얘기처럼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KBS에서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새 당대표 후보가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신임 대표가 친한계 국회의원 10명 정도와 전당대회 직후 회동을 갖고 대통령실과 치열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통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치열한 소통의 내막은 싸우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 국민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 국민보호 열심히 하자. 대통령실과도 치열하게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한 참석자 말에 따르면 한 대표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나왔던 한동훈 대표 쪽의 국민 눈높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어떤 갈등은 좀 예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어대한 맞다.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정리를 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그렇게 쫓아내는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모욕적일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던데 실제로 한 달 안에 무슨 사달이 벌어질지 그건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